자, 순열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첫 번째, 순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죠? 그렇죠? 꼭 정의는 스스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열은요, 우선 정의하기 전에 왜 도입됐는지를 먼저 옆에다 쓰면 노란색 경우의 수를 빠르게 구하자, 정확하게 구하자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특정 사건을 순열로 이해해서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순열 뒤에 보면 우리가 조합도 배울 텐데 조합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풀 때 순열도 경우의 수인 거니까요. 경우의 수에서 했던 그 생각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항상 사건을 재배열해요. 사건의 재배열을 정확하게 써요. 사건을 재배열해서 뭐나 집합이나 뭐나 주머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동등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봐요. 동등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만약에 동등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합의 법칙을 쓰면 돼요. 얘는 동등성이 없대요. 만약에 동등성이 확보되어 있대요. 그러면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합의 법칙을 쓸 때는 항상 중복된 거 빼면 돼요. 중간에 빼면 되는 거고요. 곱의 법칙 쓸 때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테니까 빼고 빼는 걸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인데 주로 앞에서는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뒤로 가면 당연히 이제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 그런데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한 범위에 따라서 뭐 잡고 기준 잡고 뭐 해서 분류해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 잡고 분류한 다음에 전부 다 확인해 봅시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준은 우리가 정해요? 문제에서 정해요? 문제가 정해진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기준을 잡았는데 분류했는데 너무 많다. 그럼 무슨 사건을 쓰는 거죠? 여사건을 사용해서 뒤에 거 싹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기준 잡고 분류했는데도 너무 많고요. 여사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재배열해서, 사건의 재배열이란 말은 교과서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내가 좀 도움을 주려고 일맥상통한 단어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그놈을 재배열해가지고 그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하고 이거도 하는데요. 순열을 할 때도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순열도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 생각을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넣어서 계산해서 끝냅시다 하는 건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자, 지웁니다. 본격적으로 순열의 정의부터 출발해 보죠. 정의는 이래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다 써? 좋아요.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열,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할 때 순열을 씁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얘를 빨리 구하려고 순열이라는 새로운 걸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뭐 그 뜻인데요. 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재배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요. 재배열해요. A라는 학생이 있대요. B라는 학생이 있대요. C라는 학생이 있대요. D라는 학생이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대요. 근데 이 4명의 학생을 가지고 사건을 재배열했습니다. 경우의 수처럼 이어 달리기를 한대요. 이어 달리기는 첫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뭐 두 번째 주자, 세 번, 4명 너무 작은가? A, B, C, D, E 5명 하죠.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이어 달리기 주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따지래요. 이해됐어요? 다시 5명 중에서 이어 달리기 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래요. 순번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래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얘 앞에 있는 얘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뭐 한 거지? 똑같잖아요. 얘가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D가 오나 E가 오나 몽차전 같을 테니까 A를 기준 잡아서 A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A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E도 되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5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5인데 그냥 5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 A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을 봤더니 A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4놈 있는 거니까 또 B도 돼도 C도 돼도 E도 D도 발음이 안 돼요. E도 되는 거니까 뒤에 4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얘는 동일하게 3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원래 다 따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수형도 맞아요. D가 오고 E가 올 수 있는데, 그럼 또 얘를 기준 잡아서 곱하기 4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B 다음에 누가 와도 되지? C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D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되니까 얘는 5가지 다 해요? 다 한번 해봐요. 그럼 A 다 못하겠는데? 칸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얘 5가지, 얘 몇 가지? 4가지, 얘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 사용해서 계속 같을 테니까 이걸 씁시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별거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요. 경우의 수를 따지기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를 표시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얘가 맨날 반복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죠. 예를 들어 숫자래요. 이번엔 1, 2, 3, 4 뭐 이렇게 할까요? 이 4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의 숫자 가지고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역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5, 여기 올 수 있는 거 4, 여기 올 수 있는 거 3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하나의 기호를 써서 처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5P3, 얘도 경우의 수가 5P3, 즉 5P3이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런 거니까 전체 60가지가 경우의 수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P3은요, 그냥 숫자 60을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자연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수인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게 있어. 아니, 만든 거죠. 예를 들어 3.141592 뭐 이렇게 가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파이 이렇게 해서 얘 전체를 하나의 무리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P3을 60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대응해서 처리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순열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얘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처리하는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사용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호인데 알고 보면 뭐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하나의 커다란 자연수, 숫자가 아주 큰 놈이 대부분이에요. 자연수일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앞에 봤더니 5, 4, 3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뒤로 계속 줄면서 5부터 출발해서 3번 곱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2번이라면 5, 4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해가지고 전체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지? r번 곱하면 이게 수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땐 이렇게 처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정의했으니까 뭐 해야 되지? 성질로 넘어가야 되겠죠? 성질로 넘어가요. 두 번째.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죠? 성질입니다. 기억. 뭐 1, 2, 3, 4 해도 되고요. 기억. NPR을 한 번 더 쓸까? 좋아요. N 곱하기 N-1에 곱하기 N-2에 곱하기 이렇게만 쓸게요. 뒤에 뭐 쓸 수 있는데요. 거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몇 번 곱하라고 R번 곱하세요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7P 4 정도 할까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7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커다란 숫자구나 이 정도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이런 놈이 있대요. 그만하라고? 뭐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러면 얘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면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표현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주어진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을 살짝 바꾸어서 조금 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이 곱하기를 뭔가 새로운 기호로 표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요. 아,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기다려봐요. 그리고 위에 괜히 곱했으니까 아래에다가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요. 그럼 완전히 어떤 놈인 거지? 같은 놈인 거죠. 완전히 같은 놈인 거니까 얘를 새롭게 기호를 하나 만들어서 7부터 1까지 몽차장 곱한 놈을 7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3부터 1까지 몽차장 곱하니까 얘는 3 팩토리얼 이렇게 곱의 기호로 새롭게 하나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순간에 앞에서 했던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놈이 있으면 막 길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놈 전체를 7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까지 몽차장 다 곱해요. 그러면 3이 1, 1, 1, 2의 팩토리얼 분해.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요. 왜냐? 여기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없는 놈 곱해줬으니까 없는 놈 나눠주는 거잖아요. 1까지 가는데 없는 놈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뺀 놈을 아래쪽에다 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이 1, 1, 1, 2에 마이너스 2, 1, 3, 1의 전체의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앞에서 했던 그 길게 늘어뜨려졌던 이런 복잡한 곱셈들을 그냥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표현 방법이 하나 도입된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곧장 니은부터 출발해 봅니다. 니은 보죠. NPR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N 팩토리얼. 어떻게 한다고? N부터 1까지 몽차장 다 곱해요. 그런 다음에 없는 놈.
없는 놈 n-r. 그래서 n에서 r을 뺀 놈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복잡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또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 때 실제로 직접 물어보진 않는데 이거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식을 변형했잖아요. 그렇죠? 식에 변형하는데 갑자기 없던 놈을 전체를 곱했어요. 뭔가 분자에 곱하고 분자, 분모의 몽차장 뭔가 곱해가지고 식을 변형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 식이 만들어질 때 어떤 짓을 했다고? 분자, 분모에 뭔가 곱해서 했다고. 잘 물어봐요. 식 변형할 때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정리가 됐어요. 주로 얘는 언제 할 때 많이 사용하냐면 계산할 때는 그냥 깔끔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뭔가 식을 변형했잖아요. 식을 변형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뭐를 증명하시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증명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계산할 때도 이렇게 쓰시면 물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에 팩토리얼 있으니까 팩토리얼 기호 하나 써보죠.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에 곱하기 n-2까지 새롭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1까지 싹 다 곱한 놈을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도 우리 순열의 일종이에요.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생각하죠. 됐습니까? 해서 처리해 놨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해보죠. 이제 np, n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 정리하려고 봤더니 n 팩토리얼에 여기서 이거 뺀 놈, 얘가 된 거니까 여기서 여기 뺀 놈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뺐더니 이게 뭔 말이야? n에서 n 빼니까 0 팩토리얼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0 팩토리얼은 뭔 말이야? 0에서부터 출발해서 다 하나씩 줄면서 곱해요. 말이 안 되는데 이놈을 가만히 이해해보면 n 곱하기 n-1에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n에서부터 n까지, 7에서부터 7까지. 그럼 7, 6, 5, 4, 3, 2, 1인 거지 뭐. 10에서부터 10까지, 19, 8, 7, 땡땡땡 1까지 하는 거니까 결국 n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식이 그대로 계속 사용되려면 이 식도 사용되도록 식을 살짝 변경해야 되는 거니까 이 0 팩토리얼을요 1 취급하면 돼요. 말은 안 되지만 수학적 논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0 팩토리얼을 1로 처리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새로운 하나의 숫자 체계가 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마지막 리음. 그러니까 이런 놈도 가능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얘도 한번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 체계에 얘가 세워졌으니까 여기서 여기 뺀 놈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n 팩. n에서 0 빼면 n 팩. 그러면 n 팩 n 팩. n부터 1까지 n부터 1까지 나눠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npn은 그냥 n 팩토리얼 취급하고요. np0는 그냥 1 취급해서 계산상에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하나 성질을 또 정리해 놨습니다. 한 번 더. 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언제 사용한다고? 식을 변형할 때 사용해요. 주로 증명할 때 우리가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죠.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성질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좀 깨끗이 지워요. 나나나나. 노래 부르지 말라고.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요. 머리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위에는 왜 안 지워요? 맞아요. 위에도 지워야죠. 순열의 정의 끝냈고 두 번째 봅시다. 머리가 지저분하니까 더 못생겨 보이잖아요. 자, 두 번째. 원래 못생겼다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제한 범위와
순열입니다. 계산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5, 4, 3, 2, 1 뭐 이런 거, 그치?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순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제한 범위를 줍니다. 그럼 제한 범위에 따라서 뭐 잡고, 그렇지, 빨리 불러봐요. 기준 잡고 뭐 해서 분류해서 몽차장 따집시다. 또는 무슨 사건 이용합시다? 여사건 이용합시다. 그놈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중에서 빼내버리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잡고 분류해서 따지는 연습하기 위해서 교과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대요. 특정 원소가 이웃하는 놈이 있대요. 그리고 뭐 유형별로 이렇게 막 외우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거의 루틴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특정 원소가 이웃하도록 뭐 잡으라는 거지? 기준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해 봐서 각각을 몽차장 따져봐라 그 얘기인 거죠. 이렇게 쓰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몇 개 좀 들어요. 여기 경우의 수 파트는요, 특별히 예를 좀 많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 가지고 개념이 깔끔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요? A, B, 1, 2, 3, 4 뭐 이렇게 앞에 A, B 여학생, 1, 2, 3, 4 남학생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 놓고 여학생 2명이서 이 남학생 이렇게 있는데 확인해 보면 이 여학생 2명이 항상 이웃하도록 둘이 꼭 붙어 다니고 싶어 한대요. 그때의 경우의 수를 따지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리 배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이 이웃하여 다니도록 기준 잡고 분류해 봤더니 이웃하는 방법이 첫 번째 A, B가 있지만 이렇게 또는 얘 말고 뭐가 있지? B, A로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A, B로 이웃하나 B, A로 이웃하나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어떨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똑같겠죠? 얘네 둘만 자리 바꾸고 나머지는 다 순서 배열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기준 잡아서 곱하기 몇 한다고 생각하고 2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게 2개 있을 테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 잡는 놈 확인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얘 기준 잡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으니까요. 그 5자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열에서 요거 할 때 기억할 건 나는 1열, 배열 하잖아요. 됐어요? 1열 배열하면 실행은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한 덩어리 둘, 셋, 넷, 5명인데 내가 얘네들을 그냥 앞에 1열 배열을 쫙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1열 배열하면 알아서 자리를 퉁퉁퉁퉁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어요? 이따가 다른 것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전체 얘네들을 무슨 배열해요? 1열 배열해요. 2가지가 있는데 5명을 왜? 얘네가 한 덩어리인 거니까 5개로 1열 배열해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몇 팩 하지 우리가? 5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그런데 5 팩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도 5팩인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해야 되지? 2 이렇게 처리하면 요 놈이 우리가 특정 원소가 이웃하도록 하는 1열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싹 다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필요한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얘가 2가 아니고요. 대부분 팩토리얼이에요. 왜 팩토리얼이냐?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고 그놈이 선생님 곱하기 2잖아요. 맞아요. 2팩이라고 쓴다니까요. 왜 그렇죠? 두 개가 1열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 2팩토리얼인 거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더 해봐요. 이번엔 A, B, C 1, 2, 3, 4 이렇게 돼 있대요. 역시 동일해요. 얘네가 뭐 한다고요? 한 덩어리로 특정 원소가 이웃하도록 같이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 여전히 얘네 5명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얘를 기준 잡은 거예요. 위에다 써? 얘를 기준 잡았더니 A, B, C도 되고 A, C, B도 되고 B, A, C도 되고 B, C, A도 되고 C, A, B도 되고 C, B, A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몽차장 다 같을까 생각해보면 뒤에가 같겠지 뭐. 그래서 나는 얘를 기준 잡아서 분류한 다음에 곱하기 6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처리해보면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P, 5인데 얘가 몇 팩인 거지? 5 팩토리얼인데 얘네끼리 자리 바꾼 놈인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A, B, C가 서로 자리 바꾼 개수만큼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할 때도 이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기준 잡고 분류했으니까 뭐도 한번 생각해 보지. 이거 한다며 선생님. 맞아요. 이거 하는 거죠. 여사건도 한번 살펴봐요. 여사건은 특정 원소가 이웃하지 않는 놈을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을 써보면 여사건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얘가 이웃하지 않는 놈을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럼 얘를 다 1열 배열해요. 몇 팩을? 6 팩토리얼을. 그 다음에 특정 원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놈을 다 세야 돼요. 그럼 떨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1명 오는 놈, 2명 오는 놈, 3명 오는 놈, 4명 오는 놈. 그런데 또 자리 바꾼 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사건을 쓰지 않고요.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꼭 좀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문제를 항상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나와서 둘 다 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사건이 나오면 보통은요 이런 말을 자꾸 줘요. 적어도 이런 말을 주면 여사건을 많이 쓰는데요.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기준 잡고 분류는 너무 많으면 이것만 없어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사건을 꼭 좀 써보려고 한 번 더 살짝 언급해봤어요.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더 해보죠.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제 2번.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개 좀 해볼게요. 이번엔 특정 원소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특정 원소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또 역시 뭐 잡고? 기준 잡고 또 분류하는 거예요. 항상. 이웃하지 않는 놈을 뭐 잡고? 기준 잡고 뭐 한다고요? 분류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좀 헷갈리니까 역시 예를 들어보죠. 이번엔 A, B 1, 2, 3, 4 뭐 이 정도 해봐요. 이번엔 얘네 둘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반드시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흩어져 있도록 하기 위한 애들이 얘가 기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얘를 기준 잡아요. 선생님 왜 얘가 기준입니까? 얘를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얘네들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얘를 기준 잡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1, 2, 3, 4를 여기에 1열 배열하면 그게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1, 2, 3, 4나 예를 들어 조금 더 자세하게 1, 3, 2, 4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A, B 입장에서 보면 몽차장 어떤 거지? 개수 입장에서 보면 같을 테니까 나는 얘를 기준 잡아서 곱하기 합시다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싹 다 일렬 배열될 수 있는 가지 여기다 써주세요. 4 팩토리얼인 거죠. 그렇죠? 기준 잡고 분류한 게. 그 다음 게 중요한데 이 사이사이에 자리가 5자리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리만 선택해서 배열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A, B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A 들어가고 여기에 B 들어가면 A하고 B는 서로 떨어져 있는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얘를 뭐라고 할까? 기역 자리, 여기를 니은 자리, 여길 디귿 자리, 여길 리을 자리, 여기 미음 자리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집중해 봐요. 나는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해서 일렬 배열해버려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만약에 니은과 리을을 선택했대요.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선택했대요. 이렇게 일렬 배열했대요. 그럼 니은, 리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리을, 니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 자리에 A, 그 자리에 B가 들어가요. 얘는 결국 이런 자리 배치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의자를 5개 중에 이렇게 선택해서 배열했다면 리을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 자리에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똑같이 될 테니까 요거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자리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무슨 배열해? 일렬 배열해. 일렬 배열하면 실행은 자동이에요. 앞에는 A, 뒤에는 B. 그러면 경우의 수가 딱딱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질 테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뒤에다가 O, P, E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5개의 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렬 배열하면 실행은 그냥 탕탕탕 맞아 떨어져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조금 헷갈리니까 2개를 꼭 좀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잠깐 보시죠. 지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자, 그리고요, 뭐 자리 배치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뭐 요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잡고 분류해서 여사건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걸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여사건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거듭 부탁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살짝 1학년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래도 사건을 재배열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고예요. 지웁니다. 좀 깨끗이 지울게요. 참고. 나중에 우리 뒤쪽 확률과 통계 그쪽 파트에 가면 여러 가지 순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지금 심화 과정인 거니까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참고로 순열과 사건의 재배열 한번 연습을 좀 시켜보려고요. 됐어요? 참고예요, 참고.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원래 순열은 뭐 해야 되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일렬 배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역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집합으로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죠? 집합은 같은 원소는 무조건 몇 개 취급하지? 한 개 취급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서 집합은 아닙니다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그냥 할까요? 집합 교시는 아닌데 A, 1, 2, 3, 4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집합은 아닌 거죠. 그냥 같은 것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임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얘네들을 무슨 배열하려고 하는 거죠? 일렬 배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렬 배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니까 사실은 순열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한번 싹 다 나누어서 직접 한번 다 해보려고 그래요. 막 가다 보면 순열을 쓸 수 없으니까 얘를 구별을 좀 해요. A1, A2, A3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야 순열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A1, A2, A3가 되면 이놈이 통째로 이렇게 집합 기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같은 놈이었는데 어떤 놈 취급하는 거지? 다른 놈 취급하는 거죠. 됐어요? 다시 원래 같은 놈이었는데 다른 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직접 나열해 봐요. 처음에 나열해 보면 A1, A2, A3 선생님 무식해 보입니다. 아니에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기 경우의 수는 직접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막 가다 보면 이런 놈도 있겠죠. A2, A1, A3에 1, 2, 3, 4도 있겠죠. 막 가다 보면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 A 세 번째 거, A 첫 번째 거, A 두 번째 거, 1, 2, 3, 4 이렇게 있겠죠. 됐어요? 물론 이 전체의 개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7개를 1열 배열하는 거 전체 개수는 몇 개인 거죠? 7 팩토리얼 개수가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7 팩토리얼 개수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순열은 고배 법칙을 연속적으로 쓰는 거니까 같은 놈은 한 개 취급해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하고요, 얘하고요, 얘는 몽차장 원래 같은 놈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놈 취급한 거지? 다른 놈 취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만 지워내면 몽차장 같은 놈 하면 돼요. 그럼 그 같은 놈이 몇 개 있을까? A1, A2, A3가 자리 바꾼 것만큼 똑같은 놈이 있겠죠? 한 번 더. A1, A2, A3가 자리 바꾼 것만큼 똑같은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놈은 계속 나누어주면 돼요. 그럼 자리 바꾼 게 3개 있으니까 얘를 몇 팩으로 나누면 되지? 3 팩토리얼 같은 것끼리 나눠주면 돼요.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똑같은 놈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살짝 분명히 같은 놈이었는데 다른 놈 취급해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조합에 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조합 안 했는데 다른 놈인데 같은 놈인데 다른 놈 취급했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같은 놈인데 다른 놈 취급했잖아요. 조합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같은 놈인데 다른 놈 취급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가면 이해할 거예요. 조합을 한번 또 살펴보세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동일한 놈을 어떤 놈 취급해서 다른 것 취급해서 즉 다른 것 취급하는 거니까 사건을 재배열한 거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려고 살짝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교과과정 외에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지웁니다. 얘가 가능해요. 두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렇게 얘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집합이 있대요. A, B, C, 1, 2, 3, 4 이렇게 있대요. 얘를 1열 배열하는 거면 그냥 몇 팩 하면 되지? 7팩 하면 돼요. 만약에 A, B가 이웃한대요. 그럼 A, B 이웃하면 뭐 또 해가지고 뭐 얘 순서 바꾼 거니까 뭐 전체 6팩에다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얘네들끼리 서로 이웃한다 그러면 또 5팩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얘가 제한 범위가 걸리기를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는 놈만 따져내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옆에다 좀 써봐요. 그러면 이놈 전체의 개수는 한 번 더 막 가다 보면 1, A, 2, 4, B, 3, B, C, 3 이런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얘 전체 막 1열 배열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시 한번 앞에 A, 3, 1, B, 4, 2, C 이런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얘 전체 1열 배열했어요.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모두 몇 개지? 전체 개수는 7 팩토리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따지고 싶은 것은 앞에 A가 오고 뒤에 B가 오고 얘 C가 오고 이렇게 된 놈만 따지고 싶은 거죠.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고 얘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보다 A, B, C, A, B, C 이 순서에 있는 개수는 전체 개수보다 작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A, B, C를 기준 잡고 분류해 봐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잡고 분류해 봤더니 A가 제일 처음 오는 놈. 이거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있는데 칸이 좀 없어서요. 가능한 한 판 안에 다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여기 오면 B가 여기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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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A가 여기 오면 B가 여기 오고 여기 심지어 C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A, B, C 다시 A, B, C, A, B, C, A, B, C, A, B 우와 이거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준 잡고 분류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6건을 해봐요. 그러면 A, B, C 전체에서 A, B, C가 순서 바꾼 놈, 즉 A 앞에 A 뒤에 B가 오고 C가 오는 놈 아닌 놈을 빼려고 했더니 그 빼는 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6건 하려고 했더니 6건도 만만치 않게 많단 말이에요. 아 왜요? 여기에 B 오고 여기에 C 오고 여기에 A 오고 여기에 B 오고 여기에 뭐 C 오고 여기 A 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B만 그래요? 또 C도 그렇죠.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B, C, C, B 뭐 이렇게 되는 놈도 다 해야 될 테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건을 재배열해요. 뭐 사건으로 재배열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재배열해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직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우리는 재배열하는 거죠. 참고해요. 이렇게까지 문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을요 갑자기 이렇게 봐요. 아까 A였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사건을 다시 재배열해버려요. 선생님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위래. 맞아요. 그럼 얘를 배열해요. 얘를 배열해서 막 가다 보면 1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X가 있겠죠? 2가 있겠죠? 4가 있겠죠? X가 있겠죠? X가 있고 3이 있겠죠? 막 가다 보면 X가 있을 것이고 3이 있을 것이고 1이 있을 것이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4가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것이고 X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1열 배열한 애는 7 팩토리얼 개수였는데 얘 1열 배열한 놈은 몇이었죠? 7 팩토리얼을 똑같은 놈을 자리 바꾼 놈을 나누면 되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나는 얘를 배열하면 여기 앞에 무조건 뭐가 대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배열하면 여기 앞엔 A가 오고 여기 뒤엔 B가 오고 여기 뒤엔 C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배열하면 앞에 A가 오고 뒤에 B가 오고 뒤에 C가 오도록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개수나 개수 입장에서 완전히 어떨까?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세는 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재배열해서 이거 개수가 여기 A 다음에 B, B 다음에 C가 오는 개수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재배열해서 기준 잡고 분류해서 안 먹혀, 여사건도 안 먹혀, 사건을 재배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이제 있는 건데요. 순열에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순열은 이 정도 레벨까지 넘어가지 않고 내가 설명했던 이것은 확률과 통계의 여러 가지 순열 파트에 있는 내용을 살짝 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사건을 재배열할 때 동일한 것이지만 어떤 놈 취급할 수 있다고? 다른 것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놈을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순열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생했어요.